110페이지 일본의 침략과 국권 피탈입니다. 자, 우리가 1910년에 이제 국권 피탈을 당하게 되잖아요. 국권 피탈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제거를 해야 할 두 나라가 있었어요. 청나라와 러시아가 있었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제거를 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나라는 러시아예요. 러시아. 청일전쟁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청일전쟁 이후부터 그러니까는 좁게 말하면 좀 넓은 범위로 말을 하면 청일전쟁 이후부터 좁게 말하면 아관파천 이후부터 1896년이죠. 아관파천 이후부터 러일 전쟁까지는 이 근 10년 동안은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한반도에서 청의 영향력이 제거된 이후부터 러일 전쟁까지는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이 세력 균형이 깨져버리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러일 전쟁은 여러분 1904년에 발발하게 되고요. 1905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지.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이기게 되죠. 러시아까지 제거를 했으니까는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식민지화 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1905년부터 해서 1910년까지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이런 이제 조약들을 맺어가면서 또는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침략을 하면서 조선을 본격적으로 1910년 되면 식민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본문입니다. 러일 전쟁 파트입니다. 자, 아관파천 이후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처소로 옮긴 이후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압록강 하류에 러시아가 압록강 하류 용안포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려고 해요. 용안포 사건이라고 해요. 자, 이제 전쟁 발발 직전입니다. 용안포 쪽에 러시아가 군사 기지를 설치하려고 하니까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먼저 영국과 제1차 동맹을 맺습니다. 영국과 러시아는 동맹국인데요. 1차 동맹이 있고 2차 동맹이 있어요. 1차 동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1차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영일 동맹을 맺은 이유는 영국은 청나라에, 그 다음에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서로 인정해 주자 하면서 이제 1차 영일 동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지도 얻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여기 인천의 제물포, 그 다음에 여기 리수남, 여기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을 하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니까는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 대한제국은 중립선언을 하게 되지만은 씨알도 안 먹히는 거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중립선언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인천에 군대 상륙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게 되냐면 한일 의정서라는 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러일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리고 채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일 의정서를 맺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군사적으로 군사 전략상 여러분 여기 한일 의정서가 있어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자기들 일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한일 의정서입니다. 한일 의정서. 자, 일본은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형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한일 의정서를 대한제국이 강요해서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한참 벌어지겠지, 그치? 자,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러일 전쟁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하게 되냐면, 1차 한일협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1차 한일협약. 보세요, 여러분. 승기를 잡았단 말은 이제 이 전쟁은 일본의 승리는 다름없게 된 거야. 이미 승리를 따놓은 당상인 거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을 식민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차 한일협약입니다. 1차 한일협약. 여러분 지금 많은 조약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조약들이 나올 건데 그 내용을 다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1차 한일협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문을 파견할 수 있다.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과 대한제국의 외교를 담당할 외교 고문, 재정을 담당할 재정 고문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1차 한일협약입니다. 외교 고문은 스티븐슨 미국인이에요. 그 다음에 재정 고문으로는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했던 메가타가 임명되지요. 메가타와 스티븐슨.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 임명. 알겠죠? 외교 고문은 스티븐슨, 그 다음에 재정 고문은 메가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일본이 이기게 돼요. 일본이 이기고 난 이후에 이제 러시아와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 대한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일본이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미라, 미국은 필리핀을, 당시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일본이, 그 다음에 영국과 2차 영일 동맹을 또 한 번 더 맺어요. 영국은 인도를, 그 다음에 일본은 한반도를 서로 이제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외교적으로 이렇게 손을 써놓고 러시아하고는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포츠머스 조약 이후에 이제 포츠머스 조약 이후에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을사늑약을 맺게 됩니다. 을사늑약. 이게 이제 2차 한일협약이에요. 2차 한일협약. 우리 여러분 여기 1차 한일협약이 있었지? 이거는 전쟁 중에 맺은 거고요. 전쟁 중에 이제 승기를 잡은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서 맺은 조약이고 2차 한일협약은 시기를 여러분 어떻게 구분해요? 그렇지. 포츠머스 조약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사늑약은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이제 박탈당하는 내용이죠. 외교권을 박탈하겠다. 그리고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관여하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통감부가 설치되죠.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외교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데요. 그런데 외교뿐만 아니고 조선의 모든, 우리 대한제국의 모든 내정까지 간섭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초대 통감으로 이제 부임했던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그치?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이 됩니다. 을사늑약은 이 당시 체결될 당시 우리가 정말 국권을 잃어버린 듯한, 나라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당시 이제 고종도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당시 네덜란드 이제 국제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선생을 이제 일본 몰래 비밀리에 특사로 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이그 특사 파견되었는데 당시 일본이 이 열강들의 이제 회의에 참석했던
네덜란드 이제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했던 열강들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의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아주 냉담한 처우를 받았지요. 그죠? 자, 결국 일본이 이제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해서, 그러니까는 헤이그 특사 파견의 소식을 일본이 들은 거죠. 일본한테 들킨 거지. 그래서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이 즉위를 했고 한일 신협약을 조선에게 또 강요를 해요. 지금 조약이 여러분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여러분 이거는 1905년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 이렇게 맺게 되는 거죠. 1907년이에요. 정미년이기 때문에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해요. 자, 한일 신협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이제 대한제국의 각 부의 장관을 이제 그렇지,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이 각 부의 짱이 되는 거야. 각 부의 장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일본인을 차관이라고 할게요. 차관. 그러니까는 각 부서마다 일본인들이 차지를 하는 거예요. 일본인 차관이 각 부의 실권을 장악을 했다. 이 내용이 바로 한일 신협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부속 조약으로, 한일 신협약의 부속 조약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을 체결했고, 한일 신협약에 따르면 일본이 차관이 대한제국의 각부의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었고, 부속 조약으로 대한제국 군대도 해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진회라는 이제 친일 단체를 통해서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병합을 원한다, 이런 거를 이제 청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권을 피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여기 112페이지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여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저하고 잘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러일 전쟁이 1904년이에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은 영국과 1차 영일 동맹을 맺는 거죠. 영국은 청나라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이익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청나라와 한국에 대한 이익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 선언을 해요. 그러나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무시하고 러일 전쟁 발발하자마자 한일 의정서를 맺으면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이제 수시로 이용을 한다, 이런 의정서를 맺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가 되자 1차 한일협약이라는 거를 일본이 대한제국에게 강요하게 되는 것이고, 1차 한일협약의 핵심 내용은 재정고문, 그 다음에 외교고문을 파견한다. 재정고문으로는 스티븐슨, 그 다음에 외교고문으로는 메가타가 파견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1905년 9월에 러일 전쟁 끝이 나고 나서 포츠모스 조약을 맺어요. 포츠모스 조약에 보면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이익을 갖는 것을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포츠모스 조약 맺기 직전에 보시면 1905년 9월에 포츠모스 조약 맺었는데, 그 직전에 보면 이제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으면서 필리핀, 한국에 대한 독점권을 서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영일 동맹 맺으면서 인도와 한국에 대한 독점 지배권 인정해주기로 한 거지요. 자, 포츠모스 조약 맺고 나서 그러니까는 러일 전쟁이 끝이 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을사늑약, 2차 한일협약이라는 거를 맺게 되는 거지요. 을사늑약은 외교권
박탈. 외교권 박탈. 여기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일본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런 조약을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외교권 박탈 관한 내용이죠. 우리 대한제국은 이제 다른 나라와 뭔가 외교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일본 정부를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에 대항하고자 이제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 그치? 1905년에. 그 다음에 여기 통감을 두고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실제로 대한제국의 내정을 다 간섭을 했지요. 그죠?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을사늑약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907년, 이때는 무슨 일이에요? 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의 고종이 특사를 파견했고 이거를 구실로 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어요. 그러니까 1907년에는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한일 신협약까지 맺게 되는 거지요. 자,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을 한다. 이러한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우리 뭐라 해요? 차관이라고 하는 거지. 차관, 그치? 차관 정치가 행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의 부속 조약으로 군대 해산.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없어서 제가 여기 따로 가져왔는데 이거 우리 이제 패들렛에 있어요. 자, 이까지는 우리 교과서에 금방 봤던 내용이고 여기 부속 각서라 해가지고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의 부속 조약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육군 한 대대는 존치하고 육군 1대대는 존치하고 한국 수위를 담당하고 기타 해산. 그러니까는 군거를 수비하는 한 1대대만 놔두고 나머지는 해산한다. 즉 군대 해산에 관한 내용이 있지. 한일 신협약으로 차관을 두게 되었고 차관 정치가 행해졌고 군대가 해산당했다. 1907년에 고종 강제퇴위, 한일 신협약 체결, 군대 해산. 그 다음에 이런 한일 신협약에 반발해서 정미의병도 일어나잖아. 그치? 1907년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10년에 이제 국권 피탈 당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한일 병합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거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병탄이란 단어가 있고요. 합방이란 단어가 있고요. 병합이란 단어가 있어요. 병탄이라는 거는 침략의 의미가 있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한다. 침략해서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있잖아. 일본이 한국을 침략을 해서 합한다. 합방이라는 거는 대등한 관계. 일본과 한국이 대등한 상황에서 합해진다. 그러니까는 근데 병탄을 쓰자니 조금 침략의 의도가 있고 합방을 쓰자니 일본하고 한국은 같아?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제 병탄과 합방을 합쳐서 병합이라는 말을 드러낸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거잖아. 침략한 거잖아. 그치? 그 우리가 병합조약이라고 쓰는데 국권 피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병탄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러일 전쟁 국권 피탈 과정은 러일 전쟁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되고 한일 의정서부터 한일 병합 조약까지 여러분 쭉 그 조약의 내용을 보고 이것은 무슨 조약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식민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악법이 111쪽에 나오는데요. 당시 일본의 이런 국권 피탈에 대항해서 우리가 이제 언론사들, 대한매일신보, 특히 대한매일신보나 뭐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 일본의 국권 피탈, 일본의 침략을 많이 비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각종 단체들도 이제 막 만들어졌었잖아요. 애국개몽운동 단체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학회도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출판물도 만들어져가지고 일본의 침략의 부당성에 대해서 대항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은 이런 반일 민족 운동을 억누르기 위해서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다 제한을 하는 거죠. 신문지법 1907년입니다. 보안법도 1907년이에요. 신문지법은 여러분
이제 마음대로 민족 신문지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거고요. 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집회, 그러니까 모일 수 없도록 집회, 결사할 수 없도록 보안법이라는 법을 만들었고요. 학회 같은 거는 이제 학회는 여러분 교육의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이런 학회도 마음대로 이제 만들 수 없도록 출판물도 내부 대신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내부 대신이 볼 때 위반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금지당할 수 있는 이런 악법들을 만들면서 우리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패들렛에 여기 이제 문제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패들렛 보시고 문제를 쫙 풀어보세요. 알겠죠? 여기 이거 하나만 같이 풀고 마칠게요. 자, 가다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일본국 정부는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해서, 그러니까는 경유해서 한국의 외국에 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것이다. 이거는 무슨 조약이에요? 한국의 외국에 관한 내용을 지휘한다. 일본국 정부는 을사늑약입니다. 자, 을사늑약에 의해서 한국의 통관부 설치. 오케이. 그 다음에 을사늑약 4번 보세요. 가와 나는 을사늑약의 의병운동. 그렇지. 을사늑약의 을사늑약에 대항해서 을사의병 일어나잖아. 그치? 통감의 지도.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해야 된다. 끝났네. 이거 차관이잖아. 그치? 한일 신협약이에요. 그러면 나에 의해서 외국인 재정고문? 아니죠. 재정고문을 두게 되는 거는 1차 한일협약이죠. 1904년에. 틀린 건 2번이에요. 쭉 볼게요.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존을 위해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 이거는 여러분 한일 의정서잖아. 그치? 한일 의정서니까는 이거는 1904년에 러일 전쟁 발발 직후에 맺은 거잖아. 그치? 한일 의정서는 일본이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 강요한 것이다. 3번에 보면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을사늑약,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 7조약. 을사의병, 정미의병 맞네요. 순서대로 하면 한일의정서 1차 한일의정서,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이름 뭐냐, 을사늑약, 그 다음에 여기 한일 신협약에서 5번도 맞고요. 2번 나가 틀렸네요. 여러분 나머지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문제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